반려견 영양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반려견 건강에 가장 기본이 되는 먹거리, 그중에서도 사료 라벨을 읽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생식이나 화식을 하시는 분들도, 사료를 급여하시는 분들도 오늘 내용은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사료 봉투 뒷면 보신 적 있으세요? 단백질 몇 퍼센트, 지방 몇 퍼센트, 숫자가 많죠. 근데 이 숫자들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공정하게 비교하려면 어떻게 봐야 하는지 오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칼로리는 어디서 올까요? 모든 음식의 에너지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 세 가지에서 와요. 계산 방식은 간단합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1g당 4kcal, 지방은 1g당 9kcal예요. 달걀을 예로 들어볼게요. 달걀 100g 기준으로 단백질이 약 12g, 지방이 약 10g 들어있어요. 칼로리로 환산해보면 지방에서 오는 에너지가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어요. 우리가 흔히 달걀을 단백질 식품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생각보다 틀린 게 있습니다. 사료 라벨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수분이라는 함정입니다. 사료 라벨에 단백질 30%, 생식은 단백질 15%라고 적혀 있으면 사료가 훨씬 영양가 높아 보이죠? 근데 이건 공정한 비교가 아니에요. 사료는 수분이 10% 미만인 건조식품이고 생식은 신선고기라 수분이 70% 이상이거든요. 진짜 영양가를 비교하려면 수분을 뺀 건조물 기준으로 봐야 해요. 생닭 목뼈 100g을 예로 들면 겉보기엔 단백질이 15g이라 적어 보여요. 근데 수분을 걷어내고 실제 영양소 덩어리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단백질 함량이 30% 중반대로 올라가요. 웬만한 고급 사료와 비슷하거나 높은 수치예요. 숫자가 낮다고 영양이 부족한 게 아니라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료 봉투에 없는 숫자, 탄수화물이에요. 사료 라벨을 아무리 뒤져봐도 탄수화물 퍼센트는 안 나와요. 의무 표기 사항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간단히 계산해 볼게요. 100에서 라벨에 적힌 조단백, 조지방, 조해분, 조섬유, 수분을 다 빼면 남는 숫자가 탄수화물이에요. 지금 집에 있는 사료 봉투로 한번 해보세요. 그 숫자가 40에서 50%를 넘는다면 우리 아이는 매 끼니의 절반 가까이를 탄수화물로 먹고 있는 거예요. 개는 진화적으로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쓰도록 설계된 동물이 아니에요. 물론 현대개가 탄수화물을 아예 소화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 비율이 건강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 사료의 기준입니다. 그럼 사료 회사들은 어떤 기준으로 영양을 맞출까요? 전 세계 사료 산업의 사실상 표준은 미국의 아프코, 미국 사료관리협회예요. 유럽은 페디아프가 있고요. 국내 프리미엄 사료들도 대부분 아프코 기준을 따라왔어요. 2024년 10월에 농촌진흥청에서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사료 영양 표준을 발표했어요. 아프코를 바탕으로 한국 사육 환경을 반영한 거예요. 다만 실제 산업 현장 적용은 2028년부터라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아프코가 사료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통용되는 강력한 기준이에요. 다섯 번째, 사료와 생식의 칼로리 계산이 다른 이유는 뭘까요? 사료 100kcal랑 생식 100kcal는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영양학적으로 보면은 같지 않습니다. 가공 과정을 거친 식품과 신선 원료는 소화 흡수율이 달라요. 아프코나 NRC 같은 국제 영양 기구들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어요. 가공 사료는 고온 고압 처리 과정에서 소화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칼로리 계산 시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3.5kcal, 지방은 8.5kcal로 낮춰 잡는 수정 계수를 적용해요. 반면 신선 원료는 일반적으로 소화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에 단백질과 탄수화물 4kcal, 지방 9kcal의 온전한 수치로 계산해요.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료는
수치상 칼로리가 높아 보여도 실제 체내에서 쓰이지 못하고 나가는 양이 있다는 뜻이고, 생식이나 신선 원료는 더 적은 양으로 효율적인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다만 이건 원료 품질과 개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사료에 비타민 믹스가 들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사료 성분표 맨 끝에 길게 적힌 화학 용어들, 비타민, 미네랄 믹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료는 고온 고압 가공 과정에서 식재료 본래의 영양소가 상당 부분 파괴돼요. 거기에 가공 사료의 소화율 특성을 감안해서 체내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빠져나갈 양까지 고려해 합성 비타민과 미네랄을 추가하는 거예요. 반면 신선 식재료를 그대로 먹이면 식재료가 원래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그 형태 그대로 흡수해요. 합성 보충제와 천연 원료에서 오는 영양소가 체내에서 완전히 동일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에요. 어떤 방향이 더 자연에 가깝고 아이에게 맞는지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보호자님이 판단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숫자가 나왔지만 사실 원리 자체는 단순해요. 지금 집에 있는 사료 봉투를 뒤집어서 100에서 숫자들을 빼보세요. 탄수화물이 몇 퍼센트나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다른 영양 퍼센트를 알아보시면 우리 아이가 뭘 먹고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서는 사료 봉투에 동물 단백질이 한 종류만 들어가는 이유를 알아볼게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많은 보호자분들이 고민하시는 알레르기 문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